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또 효과를 보고 계시는 안티에이징 핵심 성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인데요. 간략하게 줄여서 비타민 A, B, C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는 레티놀, 비타민 B는 나이아신아마이드,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L-아스코빅 액시드, 이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피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때 효과적인 성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세 가지 성분들을 잘 알아가시고요. 피부 건강을 살피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시고요. 잘못 알려져 있거나 혼동스러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특히 오늘은 단순히 성분의 장점만 나열하는 대신에 이 성분들을 내 피부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 탄력 개선의 왕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A, 특히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레티놀인데요. 레티놀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주름을 개선하며 피부 턴오버를 빠르게 해주는 강력한 성분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피부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분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레티놀 부작용으로 검색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레티놀 부작용 걱정 없이 효과를 보기 위해 반드시 체크해 보세요. 레티놀을 처음 사용하거나 농도를 높일 때 피부가 붉어지거나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따끔거림이나 가려움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것을 흔히 레티놀 반응이라고 합니다. 레티노이드가 피부세포의 증식과 분화에 영향을 미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피부가 적응하면서 점차 완화되지만 정도가 심하면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부 적응을 위해 처음에는 0.1% 또는 0.25% 같은 낮은 농도의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 횟수도 이제 일주일에 1에서 2회 밤에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피부가 적응하는 것을 봐가며 농도와 횟수를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고농도의 레티노이드를 처음부터 자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심한 자극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점진적인 노출을 통해 피부의 레티노이드 수용체가 활성화되고 자극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 논문으로 정리해서 다시 링크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레티놀은 또 햇빛에 의해 쉽게 분해되어 효과가 떨어지고 레티놀 사용으로 피부가 자외선에 더 민감해져서 색소 침착이나 손상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레티노이드가 광불안정성이 있어서 UV에 노출되면 분해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티노이드 사용은 각질층을 얇게 만들고 피부의 광과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낮에 사용하는 것은 피하고 밤에 사용했더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반드시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레티놀 사용 초기에 건조함이 심하다면 레티놀 바르기 전후에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거나 또한 레티놀을 보습제 섞어 바르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기법을 사용하시면 자극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에는 레티놀과 그 다음 단계인 레티날까지 사용을 가능하고요. 레티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본인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전 영상에도 계속 안내 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항은 전성분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성분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습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분은 우리 피부 장벽 강화 톤 개선에 탁월한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B3인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정말 대단한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고 피지를 조절하고 붉음증을 완화하고 색소 침착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정말 다재다능하고 비교적 순한 성분입니다. 대부분의 피부 타입에 잘 맞는 편이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이거는 확인하고 한번 사용해야 하시는데요. 요즘 들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고농도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보통 2에서 5% 농도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 10% 이상의 고농도 제품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사용 후 일시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거리는 나이아신 플러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피부에서 나이아신으로 되사자는 과정에서 혈관 확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회로운 반응은 아니며 보통 수십 분 내에 가라앉지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제형이나 개인차가 큽니다. 각질 제거를 심하게 했거나 피부염으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딱딱해진 상태에서는 이런 순한 나이아신아마이드도 따끔거림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손상된 피부 장벽이 외부 성분 침투율이 높아져 자극 반응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자체는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손상된 상태에서는 초기 자극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비타민C를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는 이제 잘못된 정보인데요. 현대 화장품 제형에서는 두 성분을 함께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피부가 민감한 경우 pH가 낮은 이 비타민C 제형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바로 겹쳐 바르면 pH 차이로 인해서 일시적인 붉음증이나 화끈거림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는 낮은 pH의 비타민C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만나면 일시적으로 나이아신 생성이 촉진돼서 이런 플러싱, 홍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었는데 이는 피부에 해로운 반응이 아니고 대부분의 안정적인 화장품 제형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감성 피부에서는 이 일시적인 pH 변화 자체로도 자극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나이아신아마이드 고농도 제품 사용 시에는 이런 플러싱이 걱정되신다면 소량을 사용하거나 다른 보습 제품과 섞어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와 함께 쓸 때는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서 사용하거나 1, 2분 간격을 두고 바르면 자극 반응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분은 피부톤을 밝히고 콜라겐을 돕는 항산화제, 정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바로 비타민C인데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막고 또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를 환하게 하고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순수 비타민C인 L-아스코빅 애시드가 이런 형태가 가장 활성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까다로운 성분이기도 한데요. 정말 유명한 비타민C 어떤 방법을 체크하고 사용해야 될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L-아스코빅 애시드는 빛, 열, 공기에 매우 불안정해서 낮은 pH에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는 굉장히 자극적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코빌 글코사이드, 에칠 아스코빌 에텔 같은 비타민C 유도체들이 더 안정적이고 순하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에서 L-아스코빅 애시드로 변환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 발현 속도나 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자신의 피부 타입과 민감도에 맞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L-아스코빅 애시드가 생물학적 활성이 가장 높은 형태이지만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고 산화되기 쉽고 낮은 pH 체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타민C 유도체들은 안정성을 높이고 피부 침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피부 효소에 의해서 L-아스코빅 애시드로 전환되어 효과를 줍니다. 특히 L-아스코빅 애시드 세럼은 개봉 후 시간이 지나거나 잘못 보관하면 산화돼서 이제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아마 기존에 사용하시는 비타민C 제형들, L-아스코빅 애시드 제형들을 보시면 이액형으로 이런 파우더 제형을 사용하실 때 터뜨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갈색형에 담아두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산화돼서 이제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화되면 디하이드로 아스코빅 애시드를 거쳐서 이제 트레온산으로 분해되어 색상이 변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일부 물질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타민C 제형들은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요? 비타민C 제품은 빛과 열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 보관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고함량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L-아스코빅 애시드는 보통 10에서 20% 농도에서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농도가 높을수록 자극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런 민감성 피부는 이제 10% 이하 농도에서 시작하거나 유도체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 논문에서는 L-아스코빅 비타민C의 효능이 농도 의존 쪽이지만 일정 농도, 예를 들어서 20% 이상에서는 효과가 증가 없이 자극만 커질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농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피부 탄력을 위한 비타민 A, 또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B3, 그리고 비타민C 성분의 장점만큼 중요한 사용 전 꼭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보면 비타민 A 레티놀은 가급적이면 밤에만 또 소량 낮은 농도부터 천천히 횟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고요. 낮에 만약에 사용하신다면 무조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B3는 비교적 순하지만 고농도 시 플러싱, 홍조를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피부 장벽 손상 시를 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비타민C와 병행 시 민감하면 시간 간격을 두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순수 L-아스코빅 액시드 형태는 불안정하고 자극적일 수가 있으니 형태나 농도를 선택하는 데 신중하셔야 되고요. 제품 색깔 변화 확인하고 또 올바른 보관이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3가지 성분들은 정말 훌륭하고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효과만큼이나 올바른 사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 피부에 맞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안전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약간의 불편함, 적응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심한 자극이나 트러블은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만약 어떤 성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는 사용 중 심한성 트러블이 발생한다면 이런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솔루션을 얻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시면서 우리의 피부, 내 피부의 상태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맞는 그런 배합된 그런 솔루션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피부를 만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내 피부에 맞는 성분, 적합한 화장품들을 매번 체크해 나가시면서 계속 사용해 보시고 그리고 또 좋다고 알려진 성분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패치 테스트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죠. 소량씩 발라가시면서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